JTBC 뉴스 특보입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모레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할 공식 수행원과 특별 수행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대로 관련된 내용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정치부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미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자, 일단은 실무와 기술요원 약간 더 늘려서 방북단 규모가 200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은 공식 수행단, 특별 수행원, 일반 수행원이 전부 포함된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 수행원이라고 하면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보좌진들을 의미합니다. 예. 일반 수행원은 이제 의전, 경호 그리고 취재진들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특별 수행원 명단입니다. 의제와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특별 수행원 명단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예. 일단 정치 경제계 인사, 예. 기업 대표 등의 이제 남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단체장들에게 예. 합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대통령이 어쨌든 움직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는 일반 수행원들 의전과 경호 쪽으로 맞춰지는 거고 또 그리고 취재를 하는 취재진들, 네. 기자들이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이제 특별 수행원에는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그럴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발표될 잠시 후 이제 오후 3시 한 2분,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특별 수행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회담의 성격 어떻게 될지도 가늠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경제 산업 분야에 상당히 좀 힘을 실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4대 경제단체장에 모두 초청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그리고 회태원 SK그룹 회장, 예. 고광모 LG 회장 등이 동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모두가 동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예.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4대 그룹, 그러니까 삼성과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SK, LG 이렇게 4대 그룹 총수에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할지 그래서 직접 모레 정말 같이 가게 될지는 잠시 후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군요. 네. 청와대가 국회에도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네, 국회에 전반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일단 국회의장단은 동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또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예. 민주당 이해찬 대표, 예. 민평당 이제 지금 발표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 선발대가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 더 많은 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견뎌온 지난해 여름과 가을, 겨울, 그리고 새로운 봄과 여름, 그리고 지금 가을까지 우리는 평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의 원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양 정상회담은 국민과 함께 진행되고 세계와 함께 공유될 것입니다. 지난 1차 정상회담이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면 이번 3차 정상회담은 평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식 수행원 14명, 특별 수행원 52명, 일반 수행원 91명, 그리고 기자단까지 포함해서 200명 규모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식 수행원 14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김재현 산림청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공식 수행원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특별수행원은 실향민 3세대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정당 대표도 함께 가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함께합니다. 세대도 좀 넓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공유한 새로운 세대가 평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생 김규현 학생부터 1934년생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명예이사장까지 함께 갑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대기업을 대표해서 SK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함께합니다. 새로운 경제를 상징하는 이재웅 소카 대표,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키로 하였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과 함께 김주영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자문단에서 8분을 모셨습니다. 명단은 이미 여러분께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담은 가수 에일리와 지코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인연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주장을 맡았던 박종화 선수, 그리고 1991년 북쪽의 리브니 선수와 함께 남북 탁구 단일팀의 감동을 선사했던 현정화 감독이 함께 갑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언론인께서 칼럼에 썼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눈치를 보며 관행만 답습했다면 역사의 진전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작별상봉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만남이 이젠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기서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중 기자 질문하세요. 시장님, 이번 명단을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에서 경제 라인이 대부분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대신 김현철 경제보좌관만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 민간 섹터에서는 기업인들이 꽤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급적 경제인들을 경제단체 장분들과 함께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청와대로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남아서 저는 조금 더 남북 정상회담 현안에 관리 집중하고, 정책실장께서는 또 국내 여러 현안들이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조율하는 책임을 맡아 남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금 가장 집중하셔야 할 일이 국내 정치와 부동산 등 또 추석 민심들을 잘 살피고 대비하는 현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KBS 기자분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경제계 인사 중에 그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동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고 또 정경유착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이런 대외 행사에 공식 대표단에 포함된 거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도 4대 그룹의 총수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정부도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고 남북 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기업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들을 해오고 계시고 그래서 정상회담 때마다 대기업 대표들이 방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일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생중계 중인 라이브는 형평성 때문에 이제 마감해 주시고요. 질의응답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경 기자분 질문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장면 봤습니다. 뒤에 나오는 기자회견 또 질문 나오는 내용들은 또 잘 정리를 해서 오늘 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특별수행단의 명단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앞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명단들 발표가 됐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명단이기도 했고 또 예상 외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공식 수행원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이 됐는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포함된 점이 좀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서해에서의 이제 평화 수역을 만들과 동시에 또 이제 평화 항로를 개척하는 부분을 좀 논의할 의지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수행원 명단에는 아까 언급했던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합류를 했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말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따로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제 앞으로 남북 경협 문제를 이렇게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문단과 또 학계에서 참석하는 사람들 또 명단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명예 이사장 그리고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 이현숙 여성평화 외교포럼 명예대표 등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역시 이 부분은 남북 간의 여러 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그 교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무게를 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겸하고 있죠. 처음 이제 이야기를 가을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입을 떼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가을에 평양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 이야기 같은데 눈에 띄는 게 또 그 부분입니다. 작별상봉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영양중학교 3학년 김규현 양이 또 초대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때 있었던 그 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의 만남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죠. 네,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이 되긴 했지만 사실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례화 시키게 되고 또 특히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정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겠다. 작별 회담이 아니라고 한다면, 작별 상봉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어떤 선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기자들의 질문이 앞서 이제 두 명의 질문을 듣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서도 집중이 됐던 부분이 경제 쪽에서의 방북단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청와대 쪽에서 그리고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는 경제 쪽 인사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교체부총리가 이번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국내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네, 지금 공식 수행단에 김현철 경제보좌관만이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든가 장하성 정책실장이 남게 되는데 예. 현재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민심이 좀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를 비롯해서 일자리 현안들이 예. 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내 현안에도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4대 그룹 총수가 2007년 정상회담 때도 함께 했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대답이 나온 거죠.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북단에 포함된 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예. 질문이었는데 이제 일은 일이고 재판은 예. 재판대로 엄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합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의 소지를 감수하고서도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합류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 참석할 공식 수행원과 특별 수행원 명단 발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녁 8시 뉴스룸에서는 이제 모레부터 시작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발표된 특별 수행원, 일반 수행원 명단과 관련된 분석들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